안녕하세요. 드디어 맥북 14인치가 3월 달에 시켰는데 한 지금 2달 만에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주말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오늘 좀 요것저것 이제 오늘 개발 툴을 좀 깔기 시작했죠. 뭐 백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요새 이제 클라우드 저는 이제 큰 용량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원드라이브에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설정이나 웬만한 작은 것들은 다 아이클라우드 기본 구독을 하고 있어서 애플 원이라고 이제 200기가 뭐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고 뭐 소스는 다 깃허브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도의 백업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쓸 때만 따로 빼서 어, 아카이브 된 내용들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런 리뷰를 하는 거는 아주 개발자 관점이고 지극히 재개발자 관점. 개발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펌웨어 개발자도 있고 뭐 그 게임 개발자도 있고. 그러니까 고성능 아키텍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개발자는 이제 웹 개발, 그리고 모바일 개발, 그리고 뭐 데스크탑 앱 개발, 뭐 다른 여러 가지 개발도 하긴 하지만 그 세 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다 파생 상품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음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나한테 이게 맞는 노트북인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쓰던 13인치 맥북 M1이랑은 뭐 바꿀 만한 이유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4 일단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4인치를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뭐 좀 하여튼 지급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급이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어 14인치 제가 딱 1테라 요 스펙으로 이제 샀는데 제가 지급을 받게 되면서 제가 쓰던 13인치 M1은 제 후임들한테 이제 내리사랑으로 좀 내려가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제 주안점은 이거죠. 13인치야, 14인치. 이거 뭐 의미 있는 거야? 화면만 커진 거야? 뭐 그런 거. 이런 류의 그 유튜브 많잖아요. 그 누구지? 뭐 하여튼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스펙이 뭐가 몇 초 걸리고 뭐 벤치마킹하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쓰임새에서 뭐 쓸만한가? 막 전 좀 둔한 쪽이에요. 그리고 너무 넘쳐나잖아요. 이런 정도의 스펙인데 뭐 제가 하는 거 웹 개발 뭐 이런 거 하는데 좋은 스펙 필요 없어요. 뭐 옛날에 그 넷북 이걸로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지급되는 시점에 뭐 어차피 바꿔주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 돼서 받았을 뿐이고. 그래서 13인치랑 14인치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확히는 몰라요. 이 10코어의 1코어와 요 8코어에 있는 1코어가 두 개가 다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체감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단. 결론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뭐 그런 거 그 뭐 스펙이 어떻고 뭐 이걸 써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맥북을 처음 샀을 때 뭐부터 세팅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비슷한 개발자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웹이랑 모바일 뭐 데스크탑 이거 하실 분들이 플러터 저는 쓰는데 그런 거 했을 때 뭐부터 하는 거고, M1일 때 아무래도 X86 인텔 시스템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했는데 뭐 브루 같은 거 뭐 이거 설치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을까 봐 제가 강의를 오래 했지만 하면서 제가 지금 쓰는 이 패턴이랑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맥북 사면은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해요. 그리고 세팅은 웬만하면 요 정도만 합시다.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예. 세팅을 저는 어, 알려드리면은 일단 요 시스템 환경 설정을 가봐야죠. 뭐 좀 빠르긴 빠르죠. 이렇게 누르면 빨라요. 근데 이거 빨라서 뭐하게? 이거 뭐 1초 빨라지면 행복해지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써야 돼요. 사실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노트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상 편집한다든지. 저는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전 이걸 편집을 안 할 거예요. 예, 하는 거 싫어해요. 편집 귀찮아. 아무튼 이거를 해서 제가 건든 거는 애플 아이디 로그인 해야 되니까 로그인하고, 그리고 요 독립 막대 요 자동으로 이건 해줘야 돼요. 왜냐, 이게 안 하면 공간을 잡아먹잖아요 이게. 뭐 그거 말고는 제가 또 있나? 잠깐만,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사파리 다운로드. 저는 뭐 이제 사파리를 주로 쓰는데 다운로드 안전한 파일 열기 이거 극혐이야. 이거 뭐냐면은 이제 압축 파일을 그냥 지 혼자 막 열어버리고 그래요. 제 의도치 않게.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건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기본값의 미학이라는 게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펌웨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본값을 뭐 0, 1, 2, 3, 4, 5 중에 3으로 해놓는다는 거, 밝기를 4로 해놓는다는 거, 그 다 모든 가장 편안하고 적합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 툴에서도 보면은 개발 툴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막 VS 코드에 막 이것저것 메뉴들 엄청 많은데 웬만하면 그것도 기본 값으로 써야지 사이드 이펙트도 없어지고, 뭐 이제 물어봐서 스택 오버플로든 어디든 이제 물어봐서 얻는 답도 훨씬 편하게, 예,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죠.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에 섞여가자는 거예요. 예, 뭐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 쓰는 거지. 막 저는 뭐 좀 특이하게 뭐 특이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걸로 하면은 개발자는 좀 고민이 많아져요. 그 프레임워크만 써야 되고 막 이제 자유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단. 예, 하여튼 제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만 하니까, 예, 개발자 관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스펙은 다른 데를 찾아보시는 게 낫다. 그래도 하드웨어는 거의 안 할 건데 하드웨어 그냥 느낌적인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부팅 시간 뭐 이런 거 좀 빨라졌어요. 솔직히 빨라졌는데 이제는 부팅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팅은 그 아이패드 끄나요? 그 핸드폰 이게 막 핸드폰이 끄고 켜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그냥 계속 켜놓는 거지. 맥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정도로 OS가 발달은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거든요. 이제 스레드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뭔가 이제 오래된 스레드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M1을 사용하면서 10번도 껐다 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껐다 켰다고 하면은 뭐 업데이트, 자동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껐다 키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앱 실행 속도, 예, 뭐 빠르죠. 빠른데 글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생산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 빠름이 개발 코딩을 빠르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앱 실행 속도 5분 걸려도 더 빠르게 코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서, 예, 그 중요하고, 제일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자는 이거예요. 모니터. 예, 모니터가 M1은 어딨지? 얘 진짜 다 진짜 좋은데 진짜 열불나는 게, 제가 처음 사고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외장 모니터를 하나밖에 지원 안 한다. 예, 근데 14인치는 HDMI 포트가 아예 달려 있어요. 저 우측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측에 하나 달고 이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 두 대를 정상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두 대까지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대면 돼요. 제 입장에 세 대면, 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산성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 맥북에 있는 이 키보드가 뭐 버터플 뭐 가위식인지 나비식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트랙패드가 뭐가 미끄럽고 어쩌고저쩌고 뭐가 막 줌이 뭐 전혀 관심 없어요. 개발자는, 아니, 꼭 그 개발자는 아니에요. 저 같은 개발자는이라고 할게요. 저 같은 개발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1번 키보드가 있어야 된다. 저 맥북 키보드로는 나는 도저히, 예,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밑에 뭐 이 받침대도 있고 뭐 열도 나잖아요. 예, 뭔가 답답해요. 그리고 요거 있어야 된다. 마우스 없이 저 안 돼요. 마우스 없이
근데 이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 이제 습관 잘 들이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VI, 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글이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열로 갔다 한 줄 지우기 막 이런 것들을 다 단축키로 하니까 빠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는 게 훨씬 편리하죠. 문명의 이 길을 거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랑 생산성이 제일 중요한 거 모니터가 여러 개 해야 된다. 한쪽에는 한쪽에는 이제 코드 띄우고 한쪽에는 이제 브라우저 띄우고 이게 국룰 아닌가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한 모니터에는 뭐 레퍼런스 띄워둬야지 뭐 매뉴얼 뭐 이런 거 가이드북 보고 그래서 모니터는 다다익선이죠. 무조건 개발할 때 모니터와 입력 장치만큼은 제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맥세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맥세이프라고 해가지고 뒤에 자석인데 여기 착하고 붙고 착하고 떼지는 그거예요. 너무 좋죠 그거. 좋은데 좋았었는데 지금은 USB-C 세상이잖아요. 뭐냐면 지금 제 모니터가 이제 LG 거 4K 그건데 USB-C 꽂으면은 지금 여기 꽂아 놓으면은 뭐냐 그 모니터 전원이랑 핸드폰이래 이 맥북 전원 그리고 출력까지 지금 보시는 게 여기 LG 그 모니터예요. 지금 LG 모니터인데 예 LG 근데 지금 꽂은 게 USB-C 하나 딱 꽂은 거예요. 그 얘긴 뭐냐 그 맥세이프라고 하는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하도 이제 모니터 이제 좋은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스튜디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런 거 하면은 얘 아예 클램쉘 모드라고 해서 노트북 뚜껑 닫아버리고 그냥 연결만 해요. 얘는 그냥 깡통인 거지. 그 마치 맥미니처럼 그런 용도로서 저도 사무실에 가면은 이 맥북 모니터를 보질 않아요. 왜 저걸 봐? 여기 좋은 넓고 큰 게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이런 걸로 해야지. 그 카페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카페에서 그거 거의 한 5분도 안 돼서 넷플릭스 틀고 있어요. 재미없거든요. 이게 답답하고 숨 막히고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시원하게 코딩하고 싶은 그렇게 빠르지도 않으면서 조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뭐 모니터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리고 그 뭐야 맥세이프 별 필요 없다. 솔직히 그런 정도이고 자 이제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맥북이 왔어. 맥북이 오면 이제 뭘 해야 되고 이제 제가 개발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플러터 그리고 웹 그 뷰.js 뭐 그런 거 웹으로 하고 있고 뷰.js 자바스크립트 한다는 거 일렉트론 예 저기도 만들 수 있죠. 그 뭐라고 해요? 데스크탑 앱 그런 거 이제 할 때 거기까지 하는데 제가 한 30분 안 걸렸거든요. 순서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웠어요. 그 순서를 알려드리려고요. 순서가 이거예요.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기본 앱들 이렇게 잔뜩 있죠. 기본 앱들에다가 뭐 이런 것들 깔았는데 이런 거 이제 실행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X코드를 무조건 깔으세요. X코드. 왜냐면 뭐 만약에 내가 플러터나 뭐 하여튼 모바일 안 해. 그래도 X코드를 까세요. X코드를 왜 까냐면 처음에 이제 터미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기시 깃을 좀 쓰고 싶을 거예요. 개발자니까. 깃을 쓰면은 뭐가 뜨냐면 무슨 그 터미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설치하겠습니까가 떠요. 그러니까 X코드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어떤 그것만을 위한 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게 뜨는데 그거 할 바에는 어차피 모바일도 그 다른 거 여러 가지 겸사겸사 엑스코드를 그냥 깔아버리라는 거예요. 엑스코드를 깔고 나면 그런 게 안 떠요. 그걸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그것만 설치할 거냐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엑스코드를 깔아버리고 나면은 다 깔고 뭘 해주냐면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제가 엑스코드 먼저 깔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게 13기가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엑스코드 버전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10기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15기가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 인터넷이 느리거나 뭐 집 인터넷이 느리면 14기가 받다가 깃도 안 되고 막 진짜 열불 터지는 거거든요. 그냥 오자마자 엑스코드 그냥 무조건 깔으라고요. 무조건. 예. 그다음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같이 저기를 공용해서 쓴다면 여유가 있다면 트래픽에 그러면은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만 받으세요. 일단 모든 엑스코드가 먼저야. 그 다음에 플러터 다운 받으세요. 또 플러터가 한 1기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한 1.5기가. 그러니까 걔네들 고용량 애들 시간 되면 한번 받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VS 코드 뭐 다운 받으시고 뭐 노드.js 뭐 5메가짜리인데 받으시고 일단 다운 받을 것들을 쭈쭈쭈쭈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있다 보면은 엑스코드는 30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앱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게 처음 연 거거든요. 처음 열면은 어떻게 되냐? 튜토리얼 같은 이런 게 나오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튜토리얼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활성화, 제품 활성화. 예, 그래서 이 앱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또 다음 것도 눌러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메모 같은 것들도 이렇게 계속 뭐 생성 뭐 이거 이렇게 활성화를 안 해주면은 메모 이런 거 메모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받아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활성화를 해주라는 거죠. 언제? 엑스코드를 받으면서. 엑스코드가 근데 인터넷이 빨라서 뭐 엑스코드가 이제 다 깔렸어. 예, 다 깔렸어. 그러면은 일단은 엑스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그냥 바로 기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어그리먼트를 어쩌고 저쩌고 해줘야지. 예, 그제서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실행을 시켜요. 그냥 실행을 시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빈 화면 하나 있는 앱이 지금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플레이. 예. 헬로 월드로 된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뭐 아무 코딩 뭐 좀 쓰든가 이렇게 예, succeed 됐죠. 뭐 이렇게 써놓고 하면은 어떻게든 하여튼 실행이 돼요. 예, 지금 실행이 됐나? 예. 아무튼간에 이제 한 번만 예,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까지 되면은 아 드디어 이제 X 코드는 고민 안 해도 돼. 예, 뭐 이런 이게 뭐야 이게? 아 제가 뭐 프로젝트를 저길로 안 했나 봐. 모바일로 안 하고 뭐 이걸로 했나 본데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엑스코드가 돌아가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제 엑스코드가 깔렸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git 뭐 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먹더라 하면 엑스코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뭐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돌려봐야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돌려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어디 갔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프로젝트를 열어요. 열어 제끼고 나면은 지금 저는 모든 걸 다 해냈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작업이 없는데 이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그래들 업데이트하고 플러그인 업데이트 하는데 걔도 10분 이상 아마 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어느 정도 돼야지 SDK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하는 어떤 과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 얘도 요 디버그 벌레 모양을 이제 눌러가지고 에뮬레이터가 지금 픽셀 뭐 어쩌고 저쩌고로 돼 있는데 얘로 이제 구동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갇혀 있나 보다. 원래는 에뮬레이터가 따로. 그러니까 제가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루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플러터 개발자인데 플러터는 결국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틀린으로 된 어떤 코드를 제너레이트하고 엑스코드로 된 코드를 제너레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활성화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런 정도로 이제 구동은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플러터 쓸 수 있어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잘 이제 언제든 내가 맘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노드.js 가서 노드.js는 안 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X64 버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시면은 설치하시면은 이게 노드가 16.15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됐구나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pm 노드를 깔게 되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도 같이 이제 딸려오는데 npm은 요새 잘 안 쓰는 추세죠. 보통 얀이라는 걸 쓰는데 얘는 무지 느리고 여전히 뭔가 난 개선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느려요. 그래서 얀을 까는데 얀은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까시면 돼요. 이제 얀을 이렇게 해서 깔면은 아이 비밀번호 까먹었다. 아무튼 얀을 깔고 나면은 다 이제 깔렸는데 글로벌 패스를 이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얀이 그냥 터미널에서 잘 동작은 할 건데 얀 글로벌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죠. 얀 글로벌 해서 제가 뭐 원하는 거를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면 글로벌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아까 npmi 이것처럼 그걸 쓰려면 이제 패스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패스 등록은 요 라인을 애드를 하라는 거죠. 요 애드를 어디다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맥에서 배쉬라는 게 이제 기본 쉘이었는데 지금 언제부터 작년이었나 그때부터 ZSH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요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이 뭐냐? 요 vi 명령어를 약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자기 계정 루트죠. 여기에 zshrc라는 파일을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열어요. 저는 있으니까 여기 열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추가했죠.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i를 누르면 입력이 되고 ESC 누르면 다시 꺼지고 그래서 여기다 붙여 넣고 나갈 때는 저장 WQ였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터미널을 다시 열면은 뭐 소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는데 그냥 터미널 다시 열면은 그게 적용이 된 걸 거예요. 얀 글로벌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얀까지 되면은 웹 쪽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얀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도 아까처럼 패스를 등록해 줘야 되는데 얘도 여기 있죠. 지금 익스포트 패스 뭐냐면 처음에 맥을 인텔 맥이 아니라 애플 실리콘이죠. 지금 얘 다운 받으면은 덩어리로 어디 있어요. 덩어리로 이제 있는데 걔를 어디다 놓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려잖아요. 지금 디벨롭먼트라는 폴더에다가 루트에 자기 계정 루트에 디벨롭먼트 얘랑 그냥 똑같이 아무데나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왠지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디벨롭먼트에 플러터 뭐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요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디렉토리 뭐 그건데 제 걸 그냥 보면 되죠. 요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홈 그 루트의 패스가 디벨롭먼트 어쩌고 저쩌고에 지금 빈에 그게 있나 보죠. 이게 빈에 그 실행 파일 플러터가 있는 거죠. 요거 플러터와 다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나오면 터미널을 한번 껐다 켜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은 이제 플러터를 어디서든지 두 개인가? 플러터가 어디서든지 이제 동작할 수 있다. 플러터까지도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 VS 코드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뭘로 해야 될까요? 유니버셜 뭐 잘 모르겠죠. 그냥 이걸로 하면 돼요. 윈도우도 내가 뭐지?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래야 외우기도 쉬워요. 내가 뭘로 했었지? 그럴 고민하지 말고 뭐 알아서 되겠죠. 왜냐면은 대세에 지장 없어요. 유니버셜로 해도 되고
인텔로 하면은 이제 로제타로 돌린다는 얘긴데 굳이요. 예. 아무튼 이거 받아서 이제 깔고 나면 VS 코드는 사실은 저는 VS 코드조차 웬만하면 별로 설정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설정하는 거 몇 가지만 할게요. 꼭 해야 되는 거 오토 세이브 이거를 맨날 제가 까먹어가지고 저장을 안 했다가 아주 혼이 나잖아요. 뭐 딜레이를 둬도 되고 근데 포커스 체인지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뭐 글꼴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뭐 D2 코딩 채나 뭐 이런 거 넣었는데 요것조차 안 바꿔요. 아, 귀찮어. 그냥 기본의 미학이 있어요. 그냥 예쁜 것 같아. 정말 불편할 때만 뭐 좀 몇 가지 이제 바꾸는데 뭐 탭 사이즈 이런 것들도 요새는 이제 에디터 콤픽이라는 어떤 파일에 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써 있잖아요. 디텍트가 돼 있어요. 인덴트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건들 이유가 없어요. 아무 설정도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익스텐션만 이제 필요한 걸 잘 깔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돼요. 뭐 플러터를 하면 플러터에서 다 이렇게 선물처럼 포장해서 줘요. 뭐 자기가 고민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웬만하면 익스텐션도 무거워지니까 잘 쓰지 않는다. 근데 처음에 제가 사실 한글로 설정되어 있는 거 싫어하는데 어쩌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처음에 그거 뜨거든요. 한글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아우 무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글로 그냥 쓰기로. 뭐 지우면 되는데 뭐 쓰면 어때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 직접 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어, 자, 이제 VS 코드도 이제 깔고 놨고 이제 세팅 다 됐고 뭘 해줘야 되냐면 플러터 닥터. 플러터를 이제 아까 이제 명령어는 먹지만 저처럼 이렇게 올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올 체크. 올 체크가 돼 있는데 제가 처음 해본 결과 요 안드로이드 쪽에 이제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첫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열면은 여기 보면은 SDK 매니저가 있어요. 아마 이런 뭐 똑같이 뜨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거기에 이제 툴킷 커맨드 라인 요거요, 요거 그냥 체크하고 오케이 하면은 에러 하나 없어져요. 에러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다 그 링크 따라가고 뭐 하고 나면은 다 되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코코아 팟이라고 이제 코코아 팟이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건데 요런 거 요거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뭐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떠요. 이 이제 플러터 닥터 하면 거기 한번 참고하시라.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다 설치하고 나서 팟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 확인이 되죠. 그래서 플러터 닥터에서 아까 저처럼 올 체크 초록색으로 다 돼 있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도 이 강의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브루로 뭘 설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는 브루를 설치 안 해요. 이 브루 말하는 거예요. 브루 맞죠 이거 브루를 설치 안 해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패키지 매니저가 없을 시절에 그런 것들로 이제 편의를 가지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꼭 그게 필요한 아마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저는 없어요. 제 개발 모바일이랑 뭐 웹 뭐 이런 거 Vue.js 할 때 뭐 브루를 써야 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엔 저도 막 썼고 잘 모르니까 맥을 막 이제 공부하고 뭐 할 때 브루를 쓰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퀘이사를 설치해야죠. 퀘이사라는 거는 Vue.js의 웹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얘도 이제 CLI가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얀 제가 설치했죠. 그래서 얀 글로벌 요걸로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회의사 1.32가 이제 설치되어 있더라.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cd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create test Mac 뭐 이렇게 마음대로 짓고 K사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만드는 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폴더는 아까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Q1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써야 되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써야 돼요. 공부하세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제 비트를 제가 쓸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트가 베타 딱지는 뗐네요. 요런 새로 만들 때 이런 즐거움도 있어요. 베타 언젠가 떨어지면 나도 저걸로 가야지.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기본값이 웹팩이니까 뭐 일단 이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고 나면은, 프리티어 그냥 저는 다 모든 걸 기본값으로 한답니다. 기본값. 그래서 기본값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웹이랑 그 데스크탑, 일렉트론도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퀘이사로. 그거 확인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뭐 두 개가 있네. 그래서 코드 아까 패스 등록해 놨기 때문에 코드로 Q1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죠? K사 데브였나? K사 데브 이렇게 한번 해주면 뭐 요런 속도, 요런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맥북 M1에 뭐 그게 저기 한번 해주고, git commit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지금 바로 켜진 거죠. 그래서 웹 지금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뭐 빠르긴 빠르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로 기존의 그 M1 13인치랑 무슨 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핫 릴로드 지금 계속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퀘이사 빌드하는 타임도 한번 느껴보자고요. 얼마나 뭐 근사한 시간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SPA로 이런 똥덩어리를 난 거죠. 얘가 SPA란 디렉토리에 CSS와 폰트 어쩌고 저쩌고, JS 파일 번들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하고, 뭐 빠르죠. 근데 이게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M1 13인치도 이 정도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내일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 이 정도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프로젝트를 일렉트론으로 만들겠어. 그러면 K사 add 보드 애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뭐 맞는 것 같죠? 의외로. 일렉트론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렉트론으로 회의자 대부인데 모드가 일렉트론이야 라고 하면 이제 일렉트론으로 우리가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어디 보자고요. 진짜 괜찮나? 오, 금방 나오긴 하네요.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고, 한 릴로드 여전히, 한 릴로드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빌드 한번 해봐야죠. 타자가 느리니까 빌드 뭐 금방 되겠죠. 뭐 뭔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스캐폴딩 돼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별 적이 없이. 제가 뭐 이거 벤치마킹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정도의 속도가 나왔고,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건 요 패러럴스 데스크탑이라는 요거를 이용해서, 패러럴스 데스크탑이 M1에서는 그 암 버전밖에 안 깔려요. 그 윈도우 암 버전이죠. 지금 윈도우 암 버전이 깔려 있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빌드를 해주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깔았거든요. 그 뭐시기야 그 K사랑. 그래서 음, 아까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CD 프로젝트에 뭐가 있지? 저 K사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도 VS 코드를 깔았어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돌렸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면 되겠죠. 뭔가 되게 느리다. 이거 뭐 가상 윈도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K사 데브를 하면은 기본 브라우저로 실행이 되겠죠. 지금 뭐 현재 근데 오버 되는 게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차이 많아. 얘는 좀 느리네요. 예. 뭐가 많이 올렸고 있구나. 예. 얘는 좀 이거에 비해서 느리긴 느린데 뭐 이걸로 개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결국에 사실은 아까 데스크탑 앱을 만드는 거잖아요. 데스크탑 앱은 대부분 맥에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간단하게 앱을 옛날 윈도우 프로그램이라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exe 된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exe 빌드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와인이나 뭐나 뭐 이런 부수적인 걸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암버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 회사 빌드 -m 일렉트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아까 제가 한 것 같은데 요 팩트 얘로 해주면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그 이걸 뭐라고 하지? 옛날에는 그 위자드 윈도우 실드 있잖아요. 인스톨 실드 뭐 그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물론 요 K사 컴픽에서 저길로 해줘야겠죠. 저 빌더로 이 패키저로는 그냥 덩어리가 나오고 그 뭐야 그 패키징 안 된 빌더로 얘를 바꿔주면은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인스톨 실드죠. 인스톨러 인스톨러가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네, 요런 앱으로 나온다. 요 앱을 네, 요 앱을 이제 설치하면 이렇게 예, 앱이 설치가 돼요. 그 뭐야 프로그램 추가 삭제 거기에 이제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디 윈도우 저쪽 64비트짜리 진짜 거기에다가 설치해도 잘 돌아가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빌드를 해서 저럴 때 이제 패러럴스 말고 패러럴스 저는 구독을 해서 하는 건데 뭐 회사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예, 가끔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무료로 쓰려면 버추얼 박스인가 뭐 이런 거 쓰셔도 아마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잘 된다고 하는 얘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프로그램도 여기서 작업하고 빌드할 때만 거기 가서 하라. 아니면 그 윈도우 저기 집에 가서 한번 예, 기스로 클론 받아서 이제 거기서 빌드하면 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플러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 차례죠. 플러터는 뭐지? P 이렇게 하면은 예. 아, 이걸 하려면 그거를 안 알려드렸구나. 지금 이거를 아까 회의사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그게 떠요. 추천하는 뭘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뚝 뜨는데 추천하는 걸 설치하면은 이상한 게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뭐 정보 확인하기를 하면은 이제 추천되는 것들이 여러 개 떠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다 깐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오늘 깐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추천하는 걸 인스톨 하면은 요 정도예요. 제가 쓰는 거 이거요. 예,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이런 색깔들이나 이거 뷰 파일에 맞는 이게 되는 거
확인하는데 이런 걸 내가 막 찾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추천해 준 거 그냥 클릭해서 누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플러터도 맨 처음 해야 될 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이 플러터를 까세요. 익스텐션에 가가지고 플러터를 검색해서 까시면 아마 다트 얘도 같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플러터, 다트 요거 두 개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막 린트 설정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되고 플러터 코드가 엄청 길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스니펫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좀 다 오래되고 좀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나마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는. 예, 요 스테이플 위젯 뭐 이런 거 할 때 너무 길어요, 그게. 다트는 좀 하여튼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그것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이 패널에 이런 게 생겨요. 플러터 F라고 이제 검색하면 FL까지 하면 여기가 이제 뜰 거예요. 뉴 프로젝트가. 예, 그 전에 이제 저 익스텐션 안 까면 이게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답해 주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할 거다. 그래서 어디다 할 거냐? 어, 뭐 여기다 할 거다. 여기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 명 그래서 2로 하고 그러면 아까 그 플러터 제가 익스텐션이 이거를 다 만들어주는 플러터 익스텐션이라기보단 플러터가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튼 걔가 이제 이걸 다 만들어주면은 이제 플러터 닥터로 이제 모든 게 지금 다 해피한 상황이어야 돼요. 해피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타겟이 맥 OS로 돼 있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모바일 개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예, 지금 플러터도 되게 욕심쟁인데 지가 웹도 하고 모바일도 하고 막 이러겠다는 거야. 좀 가짜긴 한데 아무튼 다 된대요. 그래서 어, 웹도 뭐 할 수 있고 한데 근데 우리는 이거잖아요. 예, 모바일 해야죠. 모바일 하는데 이거를 에뮬레이터 이제 키고 나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플 것도 요거를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걸 누르면 이제 켜져요. 이걸 이제 타겟을 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F5를 지그시 누르세요. F5. F5를 외우세요. F5. 구성을 원래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뭐 안 만들고 그냥 F5 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뭘 자꾸 많은 걸 하려 하지 마. 뭐 이상한 자기만의 설정을 갖지 말라고. 그냥 있는 대로 한 다음에 거기다 자꾸 양념을 뿌려. 양념은 코드에 박아야지. 자꾸 뭐 다른 어떤 이상한 것에다가 노력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지? 아까 됐는데. 예. 아무튼 뭐를 원래 하여튼 지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원으로 해볼까? 노 디바이스. 예.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여기서 떠요. 예. 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빌드를 한번 뭐 하고 해야 되든지 뭐 그럼 약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뭐 엑스코드처럼 매끈하게 무조건 딱 되고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먼저 정 안 되면은 뭐 플러터 클린, 뭐 플러터 뭐 빌드 뭐 한번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한 릴로드 되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뭐 익스텐션 뭐 스테이트풀 뭐 이런 걸로 하면은 테스트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귀찮네. 이거까지 못하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까 이런 걸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니펫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쓰는 거를 권장하고 또 너무 많이 쓰면은 뭐몇 개만 치면 막 잔뜩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스니펫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맥을 이제 어제 받고 지금 한 게 이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1년, 2년을 그냥 이대로 써요. 여기서 뭐 웬만해서 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엑셀 이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오피스 좀 있고
다 뭐 기본적이고 뭐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뭐 동영상은 봐야 되고 카톡 해야 되고 뭐 다 의미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뭐 쓰임새에 있어서 크게 뭐가 퍼포먼스가 어떻고 이런 건 저한테 사실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저한테 맞는 맥북은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명기예요, 명기.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 외장으로 이제 뽑아지는 그런 포트 문제나 이런 거 빼고는 가격도 저렴하고 에어 사느니 저는 요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뭐 코어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빨라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에 하여튼 혹하지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뭐 사주면 모르겠는데 내 돈 주고 이거 전 안 사요. 내 돈 주곤 요걸 산다. 근데 돈이 좀 있으면 요거. 에어는 에어도 좋지만 굳이 뭐 프로랑 에어랑 뭐 몇십만 원 차이 이거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결국에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거 없지만 앱 이 정도 지금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웹 개발 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데스크탑 앱 아까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 보셨죠? 인스톨러까지 잘 금방 만들어서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이게 누르면 뭐 되잖아요. 다 모든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응용과 코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막 이 세팅을 어떻게 하고 막 이거를 좀 뭘 하면 좋을 텐데 요거를 뭐 콤마를 이걸 없애고 린트 설정을 어떻게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까 알림이 오면은 뭐가 나오게 할까 뭐 이런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키보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고민을 하지 말자고요. 키보드는 그냥 이거 물리 키보드에 이거 진짜 이거 쓰시고 모니터 많이 놓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노트북 아까 그 뭐야 이거 14인치 이거 살 돈으로 336만 원으로 13인치 요거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모니터 두 대를 더 사세요. 모니터 두 대랑 요 키보드 사세요. 근데 이거 안 사도 돼요. 만약에 생산성 하는데 좀 저희가 돈이 아쉬우면 그냥 아무 키보드나 다 먹어요. 먹나? 사실 잘 모르겠네. 근데 그냥 그런 거에 돈을 투자해야지 이거를 14인치로 샀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저기는 없다. 내가 막 개발이 빨라지고 그런 건 없다. 물론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런 분들은 어울려요. 그 뭐지? 뭐 동영상 인코딩하고 막 편집 작업하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을 추측하는 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뭐 이런 거 뭐 버튼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스펙이 아니라 다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걸로써 제가 14인치를 완전히 오늘 세팅하고 나서 이 세팅한 마지막을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